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오늘 FOMC 결과 관련된 부분 하고 이제 이 연관 지어서 우리 시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조금 드려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삼성 SDI와 롯데정보통신 코멘트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되겠고요. 따로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인데요. 어제 일단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 고용자 수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컨센보다 뭐 상당히 좋은 전월보다도 상당히 좋은 고용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민간 고용 보고서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안 맞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뭐 크게 절대적인 영향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안 좋게 나온 쇼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10월 지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10월 뭐 한 하순경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지표들 보면 10월 지표들 괜찮습니다. 자, 어제 중요했던 건 이제 FOMC 결과인데요.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1번이 테이퍼링의 속도였죠. 그리고 2번이 테이퍼링의 시기. 뭐 물론 이거든 저거든 1번, 2번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3번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먼저 테이퍼링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있는데 요때면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중순 정도가 당겨진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 두 개를 조금 융합해서 11월 말, 뭐 어쨌든 11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 최상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상에 가까운 정도의 흐름은 나왔고요. 테이퍼링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국채 100억 달러에 모기지 50억 달러씩 축소하는 개념, 150억 달러씩 축소하는 개념, 요게 기본 컨센이고, 요렇게 돼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3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건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비둘기적 발언,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과 일단 분리를 시키는 그런 정도의 발언,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예상보다도 조금 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11월 말 정도에 150억 달러씩 이제 축소하는 개념이 되면 공식적으로 내년 6월 정도면 이 종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시장에 플러스 알파로 11월에 하는 대신 11월부터 시작하는 대신 플러스 알파로 제시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요렇게 해볼게. 그리고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상황이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 심해지거나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정도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긴축의 속도를 빨리 할 거고, 만약 인플레이션 속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고 고용도 생각만큼 완전 고용에 가까운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조금 더 환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됐고요. 파월 의장의 일단 얘기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회복의 시기는 불확실한데 아마도 내년쯤에는 해소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계속했던 얘기죠. 일시적인데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한 2분기 정도 선에서는, 내년 2분기 정도 선에서는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분기 끝이 6월이잖아요. 근데 요때쯤 되면 안정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요거 끝난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중요했던 건.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테이퍼링의 종료가 금리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중반기까지는 충분히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어. 그 얘기가 2분기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 잡힐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상 굳이 그 압력 들어올 이유가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일단 한 두 가지 정도의 시장 예상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유가 하락이라고 했던 부분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죠. 미국이 이제 러시아 쪽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증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제 한 가지 또 조금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제 이 버지니아주 이 주지사 선거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를 했다라는 거. 이 지역은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10% 이상 앞섰던 그 주였잖아요. 근데 요번에 결국은 내줬다라는 거. 이 부분은 향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동력이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미국 증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제 미국 시장 예상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기는 했죠. 신고가를 연일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상승폭까지 키웠다. 근데 최근에 상승폭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왔다. 굵직한 이벤트가 정리가 됐다. 이러면 얘가 조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조금 눌림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워낙 견조하다 보니까 그걸로 지금 밀어붙여서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아마도 미국 시장이 조금 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자, 일단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시장 역시 강세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지금 키워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고요. 상승 탄력은 지금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겨우 지금 뭐 그러니까 시가 전후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갭 상승 이후에 시가 위에서 움직이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시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흐름입니다.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죠.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상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오늘도 선물 매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간대 대비해서 8,800억이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현물 매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상승 탄력을 지금 둔화시키고 있는 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 섹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시장이 좀 이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의 방향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아직은 썩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현재도 보면 지금 이 3,000포인트 회복은 했습니다만 위로 지금 끄집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이죠.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제의 시가 정도, 그러니까 3020포인트 정도는 돌파가 돼주는 게 맞고, 그게 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다져진 것이 아닌가, 다져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요 두 번에 의해서 다져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줘야 하겠고 몸통을 좀 더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시가 정도까지는 일단 회복을 시켜주는 흐름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오후장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후 뭐 당분간 계속 이 3,000포인트 지지 테스트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해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디커플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도 이 FOMC 이후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커플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이 내려와서 커플링 되는 이런 흐름보다는 우리가 조금 미국 약간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커플링이 되는 부분을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커플링의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추세 저항선이 3,05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요걸 위로 방향을 딱 트는 순간부터가 일단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에서는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요 1010포인트 까지 지금 딱 맞춰놓고 거기서 지금 현재 음봉입니다만 101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자리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뭐 요번 주 증시 전망에서 기본 전망이 1010포인트가 고점이었잖아요. FOMC 이후에 시장이 강하게 반응한다면 1020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기본 1010이었잖아요. 그 자리는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달성을 한 상태라서 이제 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1010포인트를 지켜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요렇게 돼줘야 다음 주에 조금 더 상황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좀 답답한 흐름이 조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오후장 변화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오늘 어제의 시가 위로 한번 올려주는 흐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뭐 선물 매수세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현물 매수 얼마 안 되고 코스닥은 매도 위주입니다만 오늘 매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줄여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 지금 연일 난리를 치고 있는 요소수 부족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아서 비료 섹터들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지금 소식이 날라오고 있는 원자력 관련 섹터들 원자력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요소수 관련해서 농업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섹터들도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외 섹터들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강하게 나오는 움직임은 아닌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조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조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삼성, SDI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NC소프트, LG화학, 카카오페이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데 오후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제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LX 세미콘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천보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 전반적으로 거래량 줄이면서 눈치를 아직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부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들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지금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요. 삼성 SDI 어제 제가 오늘 FOMC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무난하게 넘긴다면 여기서 옆으로 조금 기면서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무난한 모습이 아니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위로 올리는 흐름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올리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상당히 좋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뭐 요번 요 반등 구간에서 요 자리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76만 원짜리인데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흐름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가 가면 갈수록 아마 11월 하순 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일단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리비안 상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어제 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 오늘 움직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릴 때, 요 자리 지지 테스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9,000원짜리인데, 요 자리 지금 지지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지금 몸통이 조금 있어서 지금 3일 연속 음봉에, 3일 연속 음봉에 오늘도 몸통이 지금 조금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한데요. 오늘 아랫꼬리만 조금 달아서 39,500원, 600원 위로만 올려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마도 내일은 아랫꼬리 딱 달면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한 이후에 양봉으로 돌려주는 흐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9,0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주봉상 전혀 문제 없다. 이 주봉 괜찮다. 이렇게 마감해도 괜찮다. 아직 물론 이틀 남았습니다만 몸통을 조금 더 키워주면 더 좋겠고요. 오늘 39,500원 위로만 올려주면 더 좋겠고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